게다가 빨리 먹고 쉬고 싶다는 생각에 급하게 먹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여기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듬뿍 찍은 탕수육도 한 입 크게 베어 뭅니다. 단 8분 만에 이루어지는 식사죠. 가장 우려되는 건 김상태 씨로 무려 279.8제곱센티미터에 달했습니다. 건강한 삶에 가까워지겠다는 목표로 기름진 음식보다는 건강식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8분 만에 식사를 마쳤던 습관도 버렸죠. 천천히 여러 번 꼭꼭 씹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요. 확실히 슬로우 조깅이 조금만 뛰어도 이제 몸에 열이 나고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CT 결과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지셔서. 3주 만에 이게 네, 와 진짜 가능한가요 이게? 저도 이거는 정말 많이 줄어서. 들어봤네요. 서울의 한 제과점. 분주한 주방에서 빵 반죽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이곳의 주방을 맡고 있는 김상태 씨는 경력 28년 차 베테랑 제빵사죠.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다이어트가 쉽지 않다는데요. 레시피에 변화가 없는지, 소비자가 드셨을 때 변화 상태라든가 그런 게 괜찮은지 점검차 먹어보는 겁니다. 불규칙한 근무 일정도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빈속으로 새벽에 출근했다가 간단하게 점심을 때우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늦은 오후. 배고픔과 피곤함에 그가 선택한 건 배달 음식입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은 상태 씨가 가장 선호하는 메뉴죠. 게다가 빨리 먹고 쉬고 싶다는 생각에 급하게 먹는 게 버릇이 됐습니다. 여기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듬뿍 찍은 탕수육도 한 입 크게 베어 뭅니다. 단 8분 만에 이루어지는 식사죠. 그렇지만 살을 빼기 위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덤벨뿐 아니라 균형 잡기 운동도 틈틈이 하는데요. 하지만 90kg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다이어트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가벼워야 되는데 일어나는 게 막 힘들고 버겁고, 움직일 때도 일할 때 뭐 조금만 일해도 막 이제 눕고 싶다, 앉고 싶다,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러닝에 도전했다는 상태 씨. 그러나 빠르게 달리면 발목이 욱신거려 자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키는 174 정도에 몸무게는 한 90 정도 나갑니다.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게 좀 많이 고민이고요. 새 참가자는 슬로우 조깅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3주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혈액 검사를 비롯해 복부 CT와 체성분 분석, 영양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김상태 씨로 무려 279.8제곱센티미터에 달했습니다. 체지방은 피하지방과 뱃속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장지방 면적이 클수록 질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내장지방이 과다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염증성 물질이 혈관을 따라 온몸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죠. 식사 조절은 물론 반드시 운동을 해야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관리가 돼야 이런 혈관 질환이 오지 않는 건데, 사실 3주를 했을 때 막 정말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환자분들의 이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고 이것들이 3주 동안 잘 지켜나가진다면 앞으로 이제 계속 장기간 인생 동안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운동 후 피로감과 통증을 호소했던 새 참가자. 슬로우 조깅이 가능한 몸 상태일지 엑스레이 검사와 하지 근력을 측정했습니다. 김상태 씨는 빠른 달리기를 하면서 발목에 통증이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아킬레스 건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을 비교하면은 이만큼 양쪽 다 아킬레스건 뒤쪽에 뼈가 조금 이렇게 자라서 골격이 자랐어요. 슬로우 조깅이라는 것은 그 운동의 메커니즘이 뒤꿈치로 착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족부 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지를 하니까 뒤꿈치를 사용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슬로우 조깅을 하시면서 좀 운동을 해보시면 근력 강화가 되면서 아킬레스 건염도 같이 호전이 될 것 같습니다. 새 참가자 모두에게 슬로우 조깅이 필요하다는 소견.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슬로우 조깅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슬로우 조깅 코리아 대표 정라혜입니다. 오늘 슬로우 조깅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 말 그대로 슬로우 조깅은 느리게 천천히 뛰는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고 부상의 위험이 작기 때문에 나이가 들거나 몸에 약간 부상이 있어도 누구나 충분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거든요. 자, 앞꿈치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몸이 잘 뛰어지죠? 네. 자, 그럼 뒤꿈치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힘들죠? 네. 그래서 앞꿈치로 착지하는 포프 착지법으로 슬로우 조깅을 할 거거든요. 슬로우 조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앞꿈치 착지법입니다. 맞춰서 자, 어깨 긴장 조금 풀어주시고 발끝을 약간 골반 넓이 만큼 약간 열어주세요. 보폭은 10에서 15cm 정도로 좁힙니다. 지금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턱을 들고 경쾌하게 뛰며 얼굴에 미소를 짓는 싱글벙글 페이스도 유지합니다. 새 참가자는 앞으로 3주 동안 매일 1시간씩 슬로우 조깅을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걷기보다는 좀 더 유익하고 뛰는 것보다는 조금 덜 힘들고 적당히 땀나기 좋은 것 같습니다. 3주 후 참가자들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참가하신 세 분 모두 이 표준 체중보다 더 많이 나가고 대사질환까지 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뭐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런 심내혈관 질환의 이제 이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전에 잘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와 운동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이 이력이 보니까는 다들 무릎이나 발 쪽에 약간 이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데 슬로우 조깅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분 모두 슬로우 조깅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김상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아킬레스 건염이 좀 호전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아킬레스 건염에 이제 이런 운동 치료 방법 중에 까치발을 들고 서서 버티는 동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슬로우 조깅의 동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우 조깅을 할 때 뒤꿈치를 거의 땅에 닿지 않고 발 앞쪽으로 바닥으로 착지를 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이 거의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힘만 꽉 쥐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아리 근육 강화되는 효과가 생겨서 결국에 아킬레스 건염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슬로우 조깅을 할 때 무릎 관절이 거의 움직임이 없이 약간 움직이는 상태로 살짝 디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릎에 이전에 병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나 중기 정도로 있는 분들도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근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사실 시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생활 습관으로 바꾸어서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로우 조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친구들과 같이 하기도 굉장히 쉬워서 이제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쉽게 좀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4일 차, 김상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뛰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요. 턱을 들고 좁은 보폭으로 경쾌하게 달립니다. 앞꿈치 착지로 느리게 30분을 뛰자.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힙니다. 확실히 슬로우 조깅이 조금만 뛰어도 이제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삶에 가까워지겠다는 목표로 기름진 음식보다는 건강식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8분 만에 식사를 마쳤던 습관도 버렸죠. 천천히 여러 번 꼭꼭 씹습니다. 얼마 전에 자유수영을 한번 가봤는데 한 30분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한 바퀴 돌고 오면은 귀에 물이 차가지고 꼭 이렇게 빼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30분 동안 했는데도 귀에 물이 안 들어가길래 거기 있는 선생님한테 제가 수영법이 바뀐 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랬더니 발의 추진력이 좋아져갖고 속도가 붙다 보니까 귀에 물이 안 들어간 것 같다고 그 말에 슬로우 조깅에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체력에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제작진의 응원을 받으며 최선을 다한 3주간의 프로젝트.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슬로우 조깅도 이제 해보니까 많이 재밌고 얼굴에 웃음이 나지 않나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먹는 거고 제일 어려운 게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뛰었습니다. 힘든 것보다는 너무 뿌듯합니다. 새 참가자 모두 하루도 빠짐없이 슬로우 조깅을 실천했습니다. 변비약을 한 5알씩 먹었었는데 이제 변비약도 끊고 몸도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더 욕심이 나고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이젠 그 변화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한 명도 탈락 없이 3명의 참가자는 약속대로 다시 동일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결과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지셔서.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지방량을 봤는데 574에서 516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이게 네, 와 진짜 가능한가요 많이 이게? 저도 이거는 정말 많이 줄어서 드라마인데요. 사진 하나 찍고 가세요. 그럴까요? 네. 아니 그림만 봐도 차이가 확 납니다. 네. 체중 감량은 물론 내장 지방이 현격히 줄어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시작하기 전후 하지 근력 검사 변화를 비교해보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 등 하체 근육이 발달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참가자는 3주간 천천히 달리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3주 동안에 진짜 기적인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길이가 한 요만큼 요 끝이 한 요 정도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쭉쭉 당겼는데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리가 이제는 허리 뭐 절반까지 올 정도로 상태가 수고했다. 일단 꾸준히 규칙적으로 저강도 또는 이제 저강도에서 중강도 사이에 이런 운동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뭐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지방량, 특히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근력 강화가 확실하게 됐고 2배가 근력의 강화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강화가 된 걸로 느끼고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환자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될 것 같습니다.